잘 고려하셔서 내가 비록 이제 가형이다, 뭐 가탐이다 이런 걸 봤지만 그래도 내가 문과의 경영경제 쪽 상경계열이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교차 지원이 되는 쪽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를 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를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영상 길이를 제가 좀 조절해서 10분에서 15분 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는 건축학과가 좀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인문 예능,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예능 체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여기는 이제 표준 점수가 아니라 100분위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온 학교이고, 영어는 이제 등급별 100분위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데, 이것도 각 등급별의 환산 점수의 차이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못 본 학생들은 환산 점수상의 불리함을 많이 이제 겪게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해서 내가 영어를 못 봤지만 국어나 수학 쪽, 그다음에 사탐, 과탐을 좀 더 잘 본 학생들은 굳이 단국대를 지원하기보다는 다른 학교 쪽을 좀 더 공략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의 반영은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천점만점제에서 이제 합산을 하는 가점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체육교육과나 음악예술대학에 있는 경우는 수학 영역과 탐구 영역 중 성적이 좋은 한 개만 반영이니까 보시면 지금 체육교육과 이쪽이죠. 여기는 이제 가로쳐 있는 30, 30은 둘 중에 하나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국어 50에 영어 20은 고정이고 수학과 탐구 중에서 내가 잘 본 거 하나를 선택해서 30%를 반영하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지금 가산점의 부여는 건축학 전공에만 해당이 되고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건축학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나형 전부 지원이 가능하고 사탐, 과탐 모두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 문과 학생들이 100분위를 좀 얻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차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수학 가형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10%의 100분위를 주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죠. 아침이라 지금 목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좋아요로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나형이 안 되고 사탐이 안 되니까 가산점의 개념이 생길 수가 없겠죠. 가형, 과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을 제외한 나머지 공과대학에는 철저하게 가형, 과탐을 이제 응시한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수학의 반영 비율도 35%로 아주 높은 편이죠.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이 경영경제대학이 가산점은 없어요. 가형에 대한 가산점은 없지만 100분위로 하는데 100분위로 하면서 수학을 35% 반영을 해요. 작년에 이제 입시를 한 학생의 경우 그 친구는 약간 문과적 성향이 좀 강했는데 시험을 이제 그 이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단국대의 경영학과 쪽을 이제 지원하고 싶다 해서 상담을 왔었어요. 정식 컨설팅 때. 이 친구는 수학이랑 국어,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배점이 25, 35, 20, 22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문과 애들이 이길 정도의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국대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었는데요. 잘 고려하셔서 내가 비록 이제 가형이다, 뭐 가탐이다 이런 걸 봤지만 그래도 내가 문과의 경영경제 쪽 상경계열이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교차 지원이 되는 쪽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세종의 융합경영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이지만 가형에 가산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이 오히려 더 합격하기 어렵고 이과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좀 더 환산이 높게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지원했을 때 더 유리하다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좀 갖고서 지원의 전략을 좀 짜나가야겠죠. 카드를 각군별로 하나씩 쓰게 되는데 이것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영상도 다 들어보고 모집 요강도 직접 보고 하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을 써가지고 각 대학에다가 이제 종이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화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 접수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대행 업체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제가 옛날 사람이고 이제 그거를 그 시대를 모르죠. 지금 시대에는
모든 것이 속전속결인데 그 속전속결 이전에 내가 공부를 하고 스스로 전략을 짜는 과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속전속결로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해서 공과대학과 SW융합대학,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까지 나형과 사탐은 전부 지원 불가능하고 어떤 학교들은 수학교육과나 과학교육과를 교차 지원 가능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능은 20%가 들어가는데 천전만점제로 기준 환산을 했을 때 지금 이 등급을 영어 등급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3등급이면 200점 만점에 16점을 빼는 거죠. 8점 빼는 거니까 16점을 빼면 184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등급이면 200점 기준으로 184점의 감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학교는 200점 만점으로 여기서 5점밖에 감점 안 하는 학교가 있죠. 이런 학교들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어의 반영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9등급에는 아예 0점을 줌으로써 오히려 더 차이를 크게 해놨어요. 8등급도 5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단국대 죽전 캠퍼스를 통과할 수 있는 점수는 3등급 그리고 이제 뭐 문 닫을 수 있는 점수가 4등급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문 닫을 수 있는 점수가 4등급. 근데 4등급만 해도 근간차가 지금 거의 200점 만점으로 40점이 되는 거잖아요. 40점은 채워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3등급까지만 지원을 해보시고 4등급부터는 조금 내가 4등급의 급간차가 적은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한국수사는 가산점인데 5점 가산점으로 하고요. 대신에 오히려 4등급, 5등급에서 감점이 커요. 어떤 학교는 1000점 만점제 기준으로 해서 10점을 가산점 하는데 뭐 4등급부터 0.2점 감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딱 1점을 감점해요. 그래서 단국대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이 등급별 환산 점수의 그 1000점 만점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고 가감점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100분위를 가지고 반영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이제 예시로 나와 있고요. 탐구 영역을 100분위 점수 합으로 한 다음에 이제 둘로 나눠 가지고 그게 내 탐구 영역 100분위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뭐 변환 점수를 제시한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100분위 점수로 딱 나와 버리니까 다른 학교들보다 기본적으로 환산 점수가 좀 적을 겁니다. 그거는 좀 유의하시고 내가 그냥 환산 점수가 적다로 해서 난 거기에 쓰면 안 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환산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의 등수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픈마인드로 보시는 게 필요해요. 단대 천안 캠퍼스 쪽도 같이 보기로 했죠. 여기에 독특한 점은 이제 의학 계열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과학대학, 해병대 군사학과 그 다음에 좀 독특한 뉴 뮤직과 미술학부, 문예창작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적 반영 방법은 뭐 다른 게 있는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어 대학의 경우에는 국어 35, 수학 20, 자 이제 교차 지원 되죠. 그 다음에 영어 20, 한문이나 제2외국어를 사탐과 호환이 가능한 그런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상위 100분위 점수 한 과목은 제2외국어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게 원래 문과만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제한은 없네요. 근데 보통 과탐을 하는 학생들은 제2외국어를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교차가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은 보통 이제 한문 제2외국어를 하나를 응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100분위가 하나 잘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보건과학대학의 인문계열도 국어를 35%나 반영한다는 점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보건과학대학이라는 것은 약간 이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국어처럼 반영이 되고 대신에 여기는 이제 한문 제2외국어를 잘 본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점수를 활용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 지원이 되는데 가형이나 과탐이라 하더라도 가산점이 없어요. 해서 이쪽은 결국에는 인문계열 애들이 써라. 그러니까 교차 지원 되는 인문계열인데 인문계열 애들이 사실상 점수가 유리하게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인문계열 학생들만 합격이 될 것이다.
자연계열은 어떤가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대학,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유생학과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역시 이제 이건 이과스럽게 20, 35, 20, 25 그런데 나형도 지원이 가능하고 대신에 수학 가형에 10% 가산점 근데 여기의 경우 여기 지원 학생들에게는 과탐 가산점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랑 심리치료학과가 되게 유명한데요.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건 단대 천안입니다. 이런 의료 계열들은 주로 천안 캠퍼스에 몰려 있어요. 그 다음 단대 죽전에는 건축 캠퍼스가 유명하고. 자, 천안캠에서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그 다음에 사과탐 20인데 나형도 지원 가능하고 대신에 수학 가형에는 10%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의 경우에는 가로친 거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국어 40, 영어 40은 고정이고 수학과 탐구 중에 내가 잘 본 것으로 근데 탐구를 지금 2개 평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쪽이 더 잘 나오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뭐 그러더라도 내가 잘 본 것으로 20%를 반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산점의 개념은 없고요. 의예과랑 치의예과는 무조건 가형이어야 하고 과탐이어야 하고 수학의 반영 비중이 4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을 압도적으로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비중적으로 1등이 수학 40%, 과학탐이 25%, 국어 20%, 영어 1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00분위 점수의 가산점 부여를 보시면 과탐 2를 선택한 경우에는 5%의 가산점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단국대학교 천안의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2등급의 감점폭이 3점이고요. 3등급의 감점폭은 8점이죠. 그리고 4등급의 감점폭은 이제 20점. 그래서 영어의 환산은 이제 역시 200점으로 환산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곱하기 2를 해서 그 감점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등급의 경우 6점, 3등급의 경우 16점, 4등급의 경우 40점이 되겠죠. 그런데 독특한 점은 의학 계열에는 영어를 굉장히 중시해서 의학 계열은 2등급을 받으면 절대로 합격이 안 될 정도까지 급간차를 늘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의학과를 가고 싶은데 영어를 2등급 받았다. 그럼 단대천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오히려 뭐 고려대 의대 이런 데는 2등급의 감점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고려대 의대라든가 뭐 여타 다른 영어 2등급의 감점폭이 가장 적은 의대를 골라서 지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사 가산점은 이제 3등급까지 5점, 그 다음에 4, 5등급은 이제 사실상 마이너스 1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환산 점수의 예시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100분위로 계산하고 영어는 이제 환산 100분위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원하는 쪽이 인문계열이다. 그럼 국어가 아까 35%였죠? 그리고 수학 가형을 지원했네요. 독특하게. 그러니까 얘는 교차 지원을 한 애네요. 그런 경우 수학 가산점이 없으니까 이 90에다가 그대로 이제 해당하는 퍼센테이지는 20%, 그러니까 0.2를 곱하고 영어는 3등급일 때 92점을 배점받으니까 여기에 또 20%, 0.2를 곱하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잘 본 거 하나로만 지금 들어갔네요. 그죠? 잘 본 거 하나에 이제 25% 이렇게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1000점 만점제로 환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점을 한국사 2등급이니까 만점이죠. 이렇게 더한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이렇게 되는데 지금 탐구 과목을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을 제가 이제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의학 계열은 당연히 이제 2과목에 평균 점수가 들어가고 탐구 과목은 100분위 점수 중 내가 상위 한 과목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죽전 캠퍼스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전 캠퍼스는 네, 죽전 캠퍼스는 탐구 영역을 2과목 평균을 반영한다고 했고요. 천안 캠퍼스는 탐구 영역을 한 과목 잘 본 것만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지원하는 학과가 내가 천안 캠퍼스냐 죽전 캠퍼스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점수 환산이 꽤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본 거 하나로 들어간 게 맞고요. 자연계열로 지원했을 때는 이제 가연 가산점을 받아서 1.1을 곱한 다음에 이제 그 수학의 배분율인 0.35를 곱하는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과를 지원했는지에 따라 똑같은 점수지만 891.5로 환산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100점이나 차이가 나는 938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유의하시고, 네, 의학 계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영어 1등급을 당연히 해놨죠. 2등급이면 무조건 불합으로 뜨니까 사실상. 그래서 1등급 국어에 0.2, 수학은 가산점이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수학 가형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표준 점수 만점을 가지고 영역별 표준 점수에 대한 반영 점수를 따로 세팅하네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도 다 100분위가 아니라 지금 나머지 학과들은 100분위로 하면서 의학 계열만 표준 점수에 의한 반영 점수를 또 따로 산출하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의대들이 천점만점짜리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딱 의대들이 줄이 서지기 때문에 일부러 좀 다른 학교랑 좀 방식을 꼬아가지고 표준 점수에 대한 또 그 환산 점수를 다 다르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꼼수라고 보이는데 단대 천안캠 의예과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이 환산을 했을 때 한 670점, 680점 사이 학생들은 이제 지원을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까 위에서 단대 천안캠 대부분의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내가 잘 본 거만 한 과목 가지고 그냥 그거 100분위로 간단하게 점수가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두 과목을 다 가지고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표준 점수로 국어랑 수학을 또 환산한다는 점, 이런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내가 단대 죽전을 지원할지 천안을 지원할지 결정하고, 내가 인문계열을 지원할지 이과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나의 가산점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의예계열인지 여부를 이제 일단 선제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의예계열이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쪽으로 좁혀 나간 다음에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인원수만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작년 거고요. 작년에 지금 가나다군 선발해서 60명, 273명, 301명 이렇게 해서 634명을 정시에서 선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천안캠이랑 두 개를 다 다뤄야 되고 또 비교도 해줘야 되고 해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인원수의 상당 인원수가 좀 늘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작년 거고 정원에는 큰 중요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올해 거, 네, 올해 거는 지금 754명을 선발합니다. 754명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가군, 나군, 다군에서 지금 전부 다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에 나군에서 꽤 많은 선발을 하고 여기는 또 추합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네, 이렇게 인원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죽전 캠퍼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네, 천안 캠퍼스에서도 올해 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07명, 314명, 25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14명으로 둘 다, 그러니까 죽전 캠퍼스랑 천안 캠퍼스랑 둘 다 각 100명 이상씩을 늘렸어요. 그리고 수시 2월 인원도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의 그 합격자들의 수치는 작년보다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것 기준했을 때 나는 합격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환산 점수가 좀 유리하다면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목이 좀 쉬었어요. 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다음 학교에 대해서 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